그러면 이제 대망의 인터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존업 서류를 11월 1일 그리고 주크대 서류를 12월 1일까지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12월 1일이 되니까 이제야 좀 한숨 돌리겠는 거예요. 이 2달 동안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한숨을 돌렸느냐?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2월 7일에 존스홉킨스 인터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나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부서는 그때는 이제 4일 중에 마지막 나이트를 한 날이었는데 한 새벽 4시에 폐이식 수술이 끝이 났어요.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수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술실은 좋은 점이 환자가 없으면 쉴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핸드폰에 위 알람이 딱 뜨는 거예요. 메일 제목이 어드미션 인터뷰 인비테이션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본 거죠. 보통 미국이 이제 저희가 자는 시간에 연락을 하잖아요. 시차가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나이트였기 때문에 매일 오자마자 바로 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존스홉킨스 탈락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서류 제출하고 한 4주 만에 인터뷰 요청이 왔대요. 근데 5주가 지나도록 저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인터뷰 볼 날짜를 고르래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제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시차까지 다 감안을 해봤을 때 딱 한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 아세요? 제 대사관 인터뷰 날. 그러니까 제가 취업 이민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침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잡혔을 때였거든요. 대사관 인터뷰를 8시 아침에 보고 나서 이브닝 근무였거든요. 오후 11시에 존스홉킨스 인터뷰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희 부서는 가끔 수술이 없으면 좀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 날짜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아무리 수술이 없어도 그렇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다 물어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왜 일찍 가냐고 막 그러면은 불러댔죠. 그냥 가족 모임 있다. 당황해가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어떻게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인터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12월 7일에 합격 연락을 받고 12월 18일로 인터뷰 날짜를 잡았으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첫 이틀은 뭐 저 혼자 준비를 했어요. MP 인터뷰 예상 질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질문 리스트가 쫙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막 답변을 달아보고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에세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을 뱉어야 되는데 지금 막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나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에세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존스홉킨스 에세이가 뭐 700단어, A4 2장 요 정도 썼다고 하면은 일단은 인터뷰는 1시간 동안 교수님이랑 1대1로 본다고 했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려면 그 예상 질문을 한 20개는 뽑아봐야 되잖아요. 막 그걸 적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세이 쓸 때 차마 생각 안 해봤던 내용들까지 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보니까 이게 예상 질문이랑 답변만 A4용지 18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쓰면 뭐합니까? 이거 그대로 제출할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 질문으로 안 뽑은 것 중에서도 예상 외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스피킹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라마 봤던 캠으로 시작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우연히 제가 널스라고 이제 검색창에다 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간호사면서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쭉 내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유펜을 졸업한 전문 간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멜리사와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되었죠.
근데 멜리사한테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얘가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최근까지 MP로 일을 했었는데 좀 새로운 거에 관심이 생겨서 외국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고 뭐 대학원 입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중이었다. 근데 너를 알게 됐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멜리사의 실험적인 첫 학생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반가웠던 게 얘가 유펜을 졸업하긴 했지만 준비할 때 유펜이랑 존스홉킨스, 예일 이렇게 다 붙었는데 유펜을 골라서 간 거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존스홉킨스 인터뷰도 다 해봤고 그 학교에서 어떤 인재상을 좋아하는지도 다 안다고,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적시적소에서 찾았을까. 정말 뿌듯해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멜리사랑 어떤 식으로 첨삭을 진행을 했냐면요, 제가 일단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한 A4 18장 정도로 작성은 다 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은 멜리사가 영어, 문법이나 뭐 어색한 표현 이런 거 다 고쳐줬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것도 고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약간 환자를 가르치고 통제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느꼈는데 미국은 전혀 아니래요. 그러면 큰일 난대요. 환자들을 완전히 존중하고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문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런 걸 다 고쳐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멜리사가 준비해봐서 존스홉킨스에서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이런 내용을 더 부각을 시키고 저 내용은 그냥 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도 다 많이 도와주고, 제가 뽑았던 예상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PhD와 DNP 중에서 왜 DNP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멜리사가 네가 아무리 DNP를 하려고 해도 너희 패컬티는 대부분 PhD 출신일 거기 때문에 PhD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그런 정말 섬세한 표현이 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다듬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D-5일에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짝짝짝짝. 근데 이제 그럼 어떡해요? 웃긴 게 이제 이거 그대로 제출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일까지 이걸 외워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멜리사랑 모의 인터뷰를 하려고 만났거든요. 멜리사가 이제 다 정해져 있던 그 질문들을 저한테 던졌죠. 근데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18장이 되는 걸 외울 수가 없고요. 또 외우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면 아 이거 빼먹었다, 아 이거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말이 더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공부할까 라고 하니까 멜리사가 저를 딱 대표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래요. 그래서 막 대답은 A4 18장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그 포스트잇을 그 컴퓨터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정리했던 포스트잇이 이거거든요. 제가 실제 면접 볼 때까지도 이 내용을 참조하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키워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걸 정리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멜리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지원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 그 제니라고 하면은 아, 그 한국인 지원자 중에서 보건 정책에 관심 많고 환자 교육 중시하는 FNP 지원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제 자신의 모습이 좀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야기를 풀자라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이틀 정도 남았을 때는 준비해둔 답변 말고 어차피 예상 외의 질문도 받을 거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던져달라고 했거든요. 멜리사랑 정말 인터뷰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제가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제가 준비했던 그 키워드 내에서 그 예상 외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했고요.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니까 맨 처음에 딱 화상통화 연결됐을 때 인사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스몰톡 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이랑 면접을 보는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관심 분야,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갔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에세이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보건 정책에 그렇게 관심 있다고 하니까 면접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다라고 멜리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막막하고 한국 보건 정책이 어떤지, 한계점이 뭔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정말 자료조사를 많이 해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1시간 면접을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정말 괜찮았어요. 막 한국식의 그런 압박 면접도 아니었고 1대1로 교수님이랑 그냥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고요. 아직 합격도 아닌데 교수님이 너 첫 학기 공부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너 보건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간호대 교수 중에 경제학자가 있어. 내가 너 소개해줄게 라고도 하시고 정말 호의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껏 여유로운 모습을 막 보여드리면서 둘이서 하하호호 하면서 되게 면접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멜리사랑 준비했던 그 예상 질문 답변 그 내용 안에서 한 90% 이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거실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들어오더니 왜 이렇게 잘했냐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진짜 엄청 뿌듯했죠. 일단은 뭐 그렇게 후회 남지 않는 인터뷰를 잘 마쳤고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뭐 지금은 제 직장 생활이 더 힘들다라고 영상에서 말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챌린징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때 막 울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대학원 박사과정 그것도 존스홉킨스 인터뷰를 보겠다는 애가 인터뷰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영어도 아예 못하고 막 영어 발음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막 교정해주고 그랬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결국 남편도 그때 되게 잘 많이 도와줬었고 멜리사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가지고 면접 준비를 진짜 효율적이고 진짜 고퀄리티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교수님한테 땡큐 레터 보낸 다음에 주말 내내 푹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건만 그 12월 18일에 인터뷰를 보고 나서 1월 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했나? 떨어졌나? 아니 근데 떨어지면 떨어졌다고라도 연락을 해야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건 또 뭐지? 막 이러면서 미국은 보통 저희 잘 때 메일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새벽에 메일 올까봐 거의 한 2시간에 한 번씩 깨면서, 제가 원래 진짜 잘 자는데 그때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다시피 맨날 새벽에 깼어요. 근데도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쯤 돼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입학처에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냐고. 다른 애들은 다 지금 연락을 주면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입학처장, 그 어드미션 오피스의 디렉터가 저한테 직접 메일이 와가지고 너 나랑 줌콜 좀 할 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1시간 영어 면접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영어로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봤어요. 왜? 라고 하니까 너의 어드미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좀 대화가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아서 멜리사한테 말했더니 이거는 일단 굿 뉴스다. 그 이유는 만약에 너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바로 불합격하고 끝났지.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줌콜에 참석을 했더니 그 입학처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요건 정말 다 마음에 든다. 모든 패컬티가 너를 뽑고 싶어 한다. 근데 너가 지금 그린카드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린카드 이상의 지원자들만 입학을 받는다. 너 그린카드가 언제 정확히 나오는 거니?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대사 인터뷰에서 비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에 그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캔본을 보내주면서 이게 이미 비자가 이슈가 됐다는 증거고 내가 미국에 4월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한 달 내로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때 피지컬리 그린카드를 받게 되면 내가 바로
그린카드 스캔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올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처랑 조율을 해볼 건데, 만약에 좀 타임라인이 빠듯하면 내년에 입학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세이브를 해두겠다, 그러니까 디퍼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불합격은 선택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심 뭐 1년 동안 미국 적응하고 좀 1년 늦게 입학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합리화도 했었는데, 결국은 중콜한 지 4일 만에 저한테 어드미션 레터가 날라오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대학원 준비 과정이었고요. 에세이보다는 추천서보다는 인터뷰가 더 어려웠다는 그런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을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